첫 번째 떡밥은 신의 기사단 대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신세계에 위치한 세계 최강급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인족의 섬 엘바프. 엘바프 편은 20년 전에 나온 떡밥으로 오랜 시간만큼 많은 분들이 엘바프 에피소드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엘바프 편은 기대 이하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는 그전 에피소드인 에그헤드 편에서는 루피 대 키자루, 루피 대 루치, 갓벨리 편 과거의 상, 조이 V의 패기 등 역대급 에피소드가 나왔었기에 엘바프 편은 비교가 되며 아쉽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죠. 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엘바프 편은 역대급 에피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의 쌍둥이 형, 신의 기사단 단장 샴록이 이끄는 신의 기사단은 엘바프의 거인족들을 세계 정부의 전투 노예를 만들기 위해 엘바프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재생 능력을 가진 불멸의 자들입니다. 다만 밀짚모자 일당은 에그헤드 편에서 불멸의 능력을 가진 오로성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철거인 에메트가 조이 V의 패기를 방출하며 오로성을 마리지아로 돌려보내 겨우겨우 도망쳤습니다. 즉 현재 밀짚모자 일당이 불멸인 신의 기사단과 싸운다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38년 전 갓벨리에서는 로저 적단, 록세 적단, 신의 기사단, 해군 4파전으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엘바프에 있는 로저 적단 출신 스코포 가바는 갓벨리에서 신의 기사단과 부딪혔을 확률이 큽니다. 즉 가바는 신의 기사단이 불사신이라는 걸 이미 알 것이며 이를 공격하는 방법을 적어도 38년 동안 연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전성기였던 로저 레일리 가바는 이미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다시 말해 밀짚모자 일당이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엘바프에서 가반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밀짚모자 일당과 신의 기사단의 싸움은 일촉즉발, 바로 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지금 당장 가반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일일이 신의 기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에는 시간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밀짚모자 일당은 어떻게 신의 기사단을 상대할까요? 현실적으로 현재 밀짚모자 일당이 신의 기사단을 상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짚모자 일당의 패배입니다. 이번 엘바프 편에 등장한 신의 기사단에게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의 기사단은 워터7 편의 CP9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워터7 편에 먼저 등장했던 루치, 브루노, 카쿠, 칼리파 4명, 그리고 엘바프 편에 먼저 등장한 샴록, 소머즈, 킬링어, 군코 4명. 재밌는 건 이들은 남자 셋 여자 1명, 성비도 같죠. 또한 환수종 기린 열매를 먹은 킬링엄은 기린 열매를 먹은 카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소머즈는 브루노와 외형이 매우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 워터7 편에서 루피는 CP9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피가 니카 모드를 사용해도 신의 기사단을 이길 수 없겠지만 조이 V의 패기를 사용한다면 신의 기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기어를 사용하며 CP9을 이겼던 루피처럼 말이죠. 이처럼 이번 신의 기사단은 CP9을 오마주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당시에는 CP9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 전패했던 밀짚모자 일당이 그대로 로빈 납치를 눈뜨고 볼 수밖에 없던 것처럼 이번 엘바프 편에서 신의 기사단을 공략할 방법이 없어 밀짚모자 일당은 전패하고 그대로 엘바프의 아이들은 마리주아로 납치당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가반에게 신의 기사단을 이길 수 있는 패기를 배우고 마리주아로 가서 신의 기사단을 쓰러뜨려 아이들을 구한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납치당한 아이들은 10명입니다. 밀짚모자 일당 10명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납치당한 아이들은 마치 각각 밀짚모자 일당처럼 보이기도 한 만큼 밀짚모자 일당은 각각 조이 V의 패기를 사용해 신의 기사단을 쓰러뜨려 각각의 아이들을 구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혁명군의 개입입니다. 현재 혁명군은 대놓고 신의 기사단과 대결 플레이가 있는 집단입니다. 실제로 사보가 마리주아에 잠입해 식량고를 파괴하고 동시에 혁명군이 각지에서 정부의 운반선을 습격하는 군량공세 작전이 성공하자 드래곤은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걸 잠잡고 버틸 상대가 아니다.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다. 즉 드래곤은 이 작전을 수행하면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드래곤은 대놓고 신의 기사단과 전면전을 준비한 만큼 신의 기사단과 혁명군의 대결은 나올 겁니다. 더 나아가 샴록이 마리주아로 돌아간 이유는 혁명군의 군량공세 작전으로 인해 마리주아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 기사단 역시 혁명군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분명한 건 부록사우로도 신의 기사단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만큼 혁명군은 신의 기사단이 불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신의 기사단의 전투가 있던 갑벨리에는 혁명군의 간부 이반코프가 있기도 하였죠. 즉, 혁명군이 신의 기사단과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를 가진 이유는 혁명군은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다스미 신의 기사단 공략 방법을 아는 혁명군과 신의 기사단의 대결을 대놓고 던져놓은 상태에서 엘바프에서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방법이 없는 밀짚모자 일당과 신의 기사단의 대결을 던져놓은 건 신의 기사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싸움에 혁명군이 개입할 명분을 만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즉, 드래곤 루피 대 샴록 등 각각 혁명군이 밀짚모자 일당 개개인에 붙으며 조력자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신의 기사단은 엘바프에 난입한 혁명군이 상대하고 밀짚모자 일당은 또 다른 집단을 상대할지도 모르죠. 검은수염 해적단이라든지 말이죠. 과연 밀짚모자 일당은 신의 기사단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두 번째 떡밥은 군코의 배신입니다. 1147화에서 군코에게 붙잡힌 부룩은 말합니다. 그나저나 저 여성, 아니 그럴 리 없나. 부룩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부룩이 군코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즉, 부룩은 군코를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코는 부룩을 언제 어디서 본 자일까요? 군코와 부룩의 관계에서는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군코가 부룩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군코는 부룩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군코는 부룩만의 대전쟁에서 자기 편이 되주길 바랬습니다. 세 번째, 군코는 부룩을 발로 찼을 때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네 번째, 군코는 부룩이 좋아하는 팬티를 다 보이게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코는 부룩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죠. 물론 부룩은 소울킹이라는 대스타였기 때문에 군코는 부룩의 팬 출신인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대사 하나하나에 떡밥을 주는 오다쌤이라면 군코는 이미 등장했을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군코가 무기력 섬에서 부룩에게 은혜를 입은 소녀라 생각합니다. 524화에서는 쿠마위에 날아가 버린 밀짚모자 일당의 근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룩은 무기력 섬에서 사탄을 부르려는 자들 앞에 등장했고 부룩은 한 여성에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57화 표지를 통해 밝혀지길 여성은 부룩에게 팬티를 보여주었지만 여성은 수장족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592화에서 밝혀지길 부룩이 만든 노래를 통해 여성을 구해주었죠. 즉, 오다쌤은 부룩에게 은혜를 입은 여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떡밥으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성을 구한 부룩의 노래는 558화 표지에서 부룩이 작곡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뉴월드일지도 모르죠.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현재 신의 기사단은 이무의 힘을 받은 걸로 추정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무기력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탄을 소환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더 나아가 무기력섬에서 만든 사탄 소환 마법진은 오로성 그리고 신의 기사단이 소환되었던 마법진과 같죠. 즉, 이 여성은 악마 그리고 부룩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군코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한 부룩을 차버린 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군코는 악마 이무에게 힘을 받으며 기억을 잃은지 아닐까요? 즉, 군코가 부룩의 노래를 좋아한다든지 부룩을 때렸을 때 마음을 아파한다든지 부룩이 좋아하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건 이무에게 기억을 잃기 전 남은 무의식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설에 힘을 주는 또 하나의 단서는 호빵맨입니다. 일본에서는 군코가 호빵맨에 나오는 롤빵 소녀를 모티브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롤빵 소녀는 군코처럼 붕대로 얼굴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빵 소녀는 군코처럼 강압적인 어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분명한 건 오다쌤은 호빵맨 작가님의 팬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만큼 호빵맨 캐릭터를 모티브할 확률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롤빵 소녀는 이중인격 캐릭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코의 눈은 양쪽이 다르게 그려지며 이중인격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죠. 다만 현재 이중인격이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가설대로 한 여성에게 이무의 악이 섞여 원래 성격을 잃어버린 걸로 보이는데 롤빵맨은 세균맨이 몰래 심어놓은 세균꽃즙 때문에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마치 이무의 악이 섞인 걸로 추정되는 군코처럼 말이죠. 첫 번째 떡밥에서 밀짚모자 일당은 지금 당장 신의 기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밀짚모자 일당은 수련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혹시 부록을 보고 제정신을 찾은 군코가 배신을 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피신시켜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군코는 지금의 세계가 아닌 신세계를 원한다는 배신 떡밥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과연 군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